요즘에도 막 병원에서 바가지 씌우고 그러나요? 난 지난주에 앱으로 알아보고 2만 원에 맞았거든. 2만 원이요? 응. 아니 그게 앱으로 가능해요? 아니 아나운서인 젊은 친구가 그런 것도 몰라? 와 이거 평판 좋은 병원도 찾을 수 있고 이거 제가 처방받은 약도 다 찾을 수 있네요? 맞아. 안녕하세요. 자, 뜨끈뜨끈하게 지금 바로 가져온 그 순대국밥입니다. 아, 네네네. 오늘 할인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배달비 쿠폰 받았고요. 네. 4,000원인가? 쿠폰 주더라고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 방문하던 공공기관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원, 취업, 복지, 구인, 구직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공앱은 어떤 게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디지털 전략기획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에서 행정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연입니다. 우선 공공앱이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앱은 중앙정부라던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당연히 기존의 어떤 그 홈페이지라든가 PC 기반의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분야의 공공앱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방문을 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정보를 빠르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응급 상황 그리고 불편 상황 등에 대한 신고도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기반하여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공공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TV 생활엔 정책을 녹화하기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할 때 공공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보통 어떤 공공앱을 자주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각종 민원 서류 조회하거나 발급을 받기 위해서 정부24를 종종 애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 시대이니만큼 좀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 오피넷도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출장이라던가 또 가족 여행 등의 어떤 기상 상황 등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기상청 날씨 앱도 종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유용한 공공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공공앱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어딘지 검색을 할 때나 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언제인지 그 검색할 때 서울시 버스로라는 그 앱을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그 응급 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주변에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검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활의 정책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공공앱을 사용하시나요?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공공앱을 몰라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중견 무역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아나로 씨. 아들아, 네 엄마가 지난주부터 감기 증상이 있더니 영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동네 병원에 왔는데
독감이란다. 근데 검사하고 수액 하나 놔주더니 글쎄 20만 원이나 나왔어. 아니 무슨 독감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 아니 아무리 비급여라도 그렇지 이게 약값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그 검사하고 수액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 그리고 독감 백신이 있다길래 나도 맞았다. 근데 백신 값이 5만 원씩이나 하네. 원래 그렇게 비싼 거냐? 아이 아버지 뭐 의사가 뭐 바가지라도 씌웠겠어요. 잘했어요. 안 아픈 게 짱이야. 내가 돈은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길에 맛있는 죽이라도 하나 포장해서 들어가셔. 그래 알았다. 끊는다 아들. 말은 그리 했지만 사회 초년생에겐 큰 부담이죠. 아버지 50만 원 보냈어요. 병원비 걱정한다고 아프신데 참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거 부모님이 한번 아프시면 통장이 아주 텅장이 되는구나. 아이고 이번 달 합자금 대출 상환은 어떡하냐. 3분기 매출이 안 좋은데. 급히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돈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아나로 씨? 아나로 씨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회의하면서 무슨 딴 생각이야. 죄송해요 부장님. 근데 부장님 응. 혹시 응. 요즘에도 막 병원에서 바가지 씌우고 그러나요? 병원비 바가지? 왜? 아나로 씨 어디 아팠어?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요. 아니 예방주사 맞고 독감 치료하셨는데 무슨 25만 원이나 나왔대요. 예방주사가 5만 원씩이나 하면 누가 선뜻 맞겠어요 어디? 난 지난주에 앱으로 알아보고 2만 원에 맞았거든. 2만 원이요? 응. 아니 그게 앱으로 가능해요? 아니 아나로 씨는 젊은 친구가 그런 것도 몰라? 건강이은이라고 앱 있어. 이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모바일 앱이네요. 그래. 독감 백신은 비급여잖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달라서 거기에 앱에서 비교해보고 방문하면 훨씬 절약할 수 있어. 아나로 씨 말대로라면 우리 가족은 12만 원이나 아꼈네. 와 이거 평판 좋은 병원도 찾을 수 있고 이거 제가 처방받은 약도 다 찾을 수 있네요? 맞아. 와 나 이 약 진짜 이름 때문에 엄청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휴대전화로 병원 기록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정말 신통방통하네요. 김 과장. 외근 끝나고 오는 길이야? 뭐라고? 내 차에 주정차 위반 딱지가 붙었다고? 맞다. 오늘 주차 자리 없어서 잠깐 세우고 올라온다는 게 깜빡했네. 알았어. 나 일단 나갈게. 부장님 휘슬이에요 휘슬. 부장님도 참. 아유 건강앱은 아시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앱은 왜 모르시나 몰라. 참. 그나저나 우리 부장님 병원비 아껴서 과태료 내시게 생겼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정보가 공공 앱에 있다는 사실. 오늘 KTV 생활인 정책에서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영상에서 보면요. 병원 치료비나 평판을 할 수 있는 앱도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앱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앱들이 영상에서 소개가 됐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아까 그
여성분께서 네. 그 휘슬 앱을 이용할 그 상황에 놓이셨던 것 같아요. 네. 운전을 이제 하다 보면 잠깐 여기다 차를 세워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잠깐 동안에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문자 알림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휘슬 앱에서는 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일단 등록을 하시고 그 해당 지역을 그 알림 설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클릭 한 번으로 또 그 알림 지역 설정을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건강이음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만든 모바일 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이제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요 어떤 조회라던가 어떤 신청한 서비스를 거기서만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근데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그 병원의 주소라던가 진료 과목 그리고 의사 수 또 의료 장비 등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비급여 진료비 확인까지도 가능한 유용한 앱이고요. 그리고 의약품명을 그 바코드를 또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가지고 의약품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꼭 뭐 병원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 대한 위치라던가 정보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많은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해서 또는 약국과 관련해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다 검색하고 또 그 결과를 곧바로 네, 예. 우리 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너무 편리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기 있는 공공앱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인기가 좀 좋은 공공앱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 앱의 이제 영역이 치안이나 교통 이런 공공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국민 여가 활동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KTV 이 생활엔 정책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국립공원 산행 정보가 대표적인 공공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관광지의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맛집이나 또 포토존, 축제 관련 이런 세부 정보까지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행 시기별로 또 여행 테마별로 여행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산행 정보는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개 그 국립공원에 탐방 코스, 산행 지도, 조난 신고, 날씨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혹시 조난 신고를 할 경우에도 그 국립공원과 소방방재청에 이제 동시에 즉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 매뉴얼을 제공을 해주고요.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그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한번 찍고 그것을 수거해서 집이나 주차장을 배경으로 해서 또 한번 찍어서 이 앱상에 가져왔다는 걸 네, 그렇죠.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송을 하게 되면 그린 포인트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그린 포인트를 가지고 국립공원을 이용할 때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상품으로 교환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응급실이라든가 병원 그리고 약국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동병원의 위치나 운영 시간, 전화번호 등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한 앱입니다. 또 더군다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또 응급 상황마다 그 해당되는 응급실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어떤 조건 검색을 통해서 그 환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는 응급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의 현재 상황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시설 찾기 기능 외에도 뭐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시에는 이 앱을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공공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공앱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24 앱에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사하는 날은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할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네. 짐을 내림과 동시에 이제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롭을 이 정부 24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출하는 주소는 로그인함과 동시에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 간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또 전입주, 사유, 그다음에 세대주 구성 같은 이런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전입신고 앱에 이제 내용을 거의 다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네. 그 관할 동사무소의 그 담당 직원이 승인을 해줘야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부 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통보해주면 조금 더 빠르게 승인 처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셨네요. 네. 바쁜 이삿날이 공공앱 덕분에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정부 24 앱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또 답이 엇갈렸어요. 왠지 많은 것들을 조회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결과도 또 조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떤가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24 앱 자체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사이트에서 검진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향후에 정부 24에서도 네. 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정부 24에서도 두 분이 지금 틀리셨는데 이 답이 맞게끔 네. 그 앱이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앱을 사용하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하나, 둘, 셋. 저는 이렇게 들을 수밖에 네, 없을 세 것 명 다 같습니다. 답이 좀 다른데요. 네, 네. 아, 이 사이버 보안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를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이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에 감사원에서 공공앱 구축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안 약점을 제거하지 않거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공공앱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전자정보 서비스 관리 지침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해서 정기적으로 공공앱 앱을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만 이제 이 지침이 권고 사항에 그치다 보니까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보안 취약점에 관한 이제 법제화 추진을 통해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시켜 모바일 보안 위협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좀 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렇게 보안이 되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공공앱을 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OX 퀴즈로 공공앱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배달앱이 아닐까 합니다. 배달앱에도 공공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 배달앱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먹고 싶은 음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배달앱. 여러분은 어떤 배달앱을 쓰시나요? 그런데 한편으론 높은 수수료나 배달료 때문에 배달앱을 쓰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배달앱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TV 생활엔 정책 리포터 강찬입니다. 요즘엔 배달 전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혹시 한 달에 배달앱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세요? 저는 한 3-4번 정도 배달을 시켜 먹을 정도로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을 아시나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성동구 공공 배달앱. 오늘 저와 함께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처 상점가에선 공공배달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회장님, 그 한양대 상점가에 우리 공공배달앱 가맹점이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지금 70군데에서 지금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22년 7월부터 시작을 했죠.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예. 그러면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면서 이게 매출에도 또 변화가 좀 있었나요? 많이 일어났죠. 10%에서 지금 한 50% 정도까지는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바로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공공배달앱 가맹점인데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동형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 이렇게 배너 광고도 있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상공인분들에겐 이런 광고비 부담도 제로랍니다. 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혹시 가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뭔가요? 저희가 이제 메뉴가 주력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점심에는 순댓국, 네. 그리고 저녁에는 백순대 곱창볶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 매장 손님하고 그다음 배달 손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매장도 보시다시피 좀 규모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8대 2 정도 됩니다, 현재는.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는데요. 사장님 지금 주문 온 건가요? 네, 지금 주문했어요. 우선 주문 요청 사항부터 꼼꼼히 확인하고요. 자, 지금부터 주방이 바빠집니다. 주문 받는 즉시 조리에 들어가고요. 맛있는 순대볶음이 금세 완성됩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네네네. 네. 지역 카페 할인 되셨고요. 여기 지역 쿠폰도 받아가세요. 한 번 사용한 고객에게 또 드리는 특혜, 지류 쿠폰입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공공배달앱의 특급 서비스랄까요? 성동형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은 쿠폰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할인이 많이 되니까 네. 좋다고요? 그렇죠. 포장 할인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 할인, 거기에다가 지류까지. 와, 이거 정말 혜택이 대단한데요? 네,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드려야죠. 역시 공공배달앱 최고입니다. 와, 할인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할인만큼 좋은 건 역시 편리함이죠. 현장에서 지켜보니 포장보다 배달 주문이 월등합니다. 기사님, 안전 배달하세요. 공공배달앱으로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지. 주말에는 한 10건 정도 나오고요. 네네. 공공배달앱에서 이제 매주 셋째 주 금요일 날마다 할인 행사를 해요. 그때는 뭐 많게는 30건, 적게는 20건 정도. 매달 테마별로 할인 혜택이 달라지니까 사용 전에 꼭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성동형 공공배달앱을 만드신 게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성동구는 2022년 7월부터 네. 민간 배달앱 시장에 그 독과점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공공배달앱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그런 뭐 좋은 점이라든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확실한 장점은 일단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쵸. 다른 데에 비해서 뭐 한 10%? 그러니까 많게는 90%가량 저렴하다 보니까 네네. 아주 좀 저희 소상공인 쪽에서는 아주 좀 그렇죠. 혜택이 소상공인 많죠. 입장에서는 혜택이 굉장히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배달앱. 사장님 이것도 지금 배달 들어온 건가요? 네, 배달 조리 완료돼갖고 이제 배달 가야 돼요. 사장님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까운 거리니까 직접 한번 배달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엔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들어보기 위해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오늘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따뜻한 우리 또 국밥 배달하겠습니다. 배달의 핵심은 따뜻한 음식 그대로를 전하는 센스죠.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뜨끈뜨끈하게 지금 바로 가져온 그 순대국밥입니다. 네네네. 평소에 공공 배달앱으로 주문을 많이 하시나요? 배달을 일단 자주 시켜 먹는데요. 네네. 공공배달앱이 아무래도 쿠폰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네네. 그래서 네네. 저같이 혼자 살다 보면은 배달 시켜 먹을 일이 많은데 네네.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할인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배달비 쿠폰 받았고요. 네. 4,000원인가 쿠폰 주더라고요. 어유. 달마다 주는 쿠폰이 있어서 네. 이용하려고 하면 좀 가게가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죠. 가맹점이 많아져서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곳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와, 이렇게 또 홍보까지 해주시고 자, 공공 배달앱 많이 앞으로도 많이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넘치는 혜택만큼 나아갈 길도 멀지만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공공앱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다양한 데이터가 융합되어 있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요. 그 국민이라든가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정부를 뜻하는 겁니다. 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디지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의 수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ECD가 2020년에 평가한 그 디지털 정부 순위를 보면은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분야에서 유명한 평가인 전자정부 평가라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6위를 했고요. 네. 이게 경년마다 한 번씩 실시가 되는데 2010년부터 12년, 14년에는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부터는 3등 또는 2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배달앱 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일반 앱이 있는데요. 공공앱이, 그러니까 배달 공공앱이 개발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가 이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배달과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 배달 관련 이제 중개 플랫폼의 어떤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가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공 배달앱을 만들게 된 거였었죠. 이 공공 배달앱은 그 수수료라든가 가맹비 그리고 광고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화폐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쿠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장점이 많은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공공 배달앱의 경우에 지자체마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배달앱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다운로드를 다시 받아야 하니까 조금은 번거로워서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를 이제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입점 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앱에 비해서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가맹 수가 이제 적은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가맹점 확장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지역별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 배달앱의 경우 배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또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도 좀 더 공공앱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실 공공앱이 일상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고 또 이제 국민을 위해서 개발된 앱인 건 맞지만 반대로 이걸 이용한 스미싱 문자가 참 많거든요. 우선 스미싱 문자란 무엇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스미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금융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금융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요, 사용자의 통화나 문자,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을 통해서 도청이나 감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명의 도용을 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또 예금을 탈취할 수도 있고 대출을 실행을 하는 그런 대범한 사기 수법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이 건강검진 통보를 확인하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다가 사이트 접속되는 걸 보고 아, 스미싱 문자다 해서 삭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스미싱 사례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악성 앱을 깔 수 있도록 URL이 네. 문자 메시지로 항상 전송이 되는데요. 네. 그 주소가 그 공공기관의 정확한 주소가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확인되기 전에는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겠죠. 그리고 모바일 보안 앱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악성 앱을 이제 감지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모바일 보안 앱은 시티즌 코난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모바일 보안 앱의 메뉴 중에 하나인 엠세이퍼라는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의 이제 개통이나 변경, 해지 등의 서비스 이용 시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보안 앱을 다운을 받는다면 훨씬 좀 이 스미싱 문자의 범죄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악성 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삭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삭제까지 곧바로 네, 도와줘요.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편리를 위한 이 공공앱 언제 어디서든 참 편리하고 좋은데요. 공공앱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공앱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세 여성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아서 길을 다닐 때에도 귀가를 할 때도 늘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은 없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인천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심인이라는 공공앱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심인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안심 귀가 기능이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지를 설정을 해놓고 귀갓길 서비스를 시작하면 사전에 등록해둔 가족이나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제 위치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 도움 요청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 이제 어플 사용자의 사진이랄지 위치, 연락처가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주변 CCTV 화면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요원과 이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심이 되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 불량식품 리콜 소식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필 제가 먹은 제품이지 뭐예요.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는 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소비자24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24에서는 소비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또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2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1,000만 건이 넘는 그런 상품 정보와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어서 아니면은 실제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서 이 상품이 좀 어떠한 상품인지 그런 상품 정보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 통합 창구로서 그 69개 기관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있고 소비자는 이제 자기의 상황에 적합한 그런 피해 구제 기관과의 어떤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앱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은행을 2-3곳 정도 거래하고 있는데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그러면 잔고 이전이나 해지도 그 앱상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에서는
다양한 카드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고 결제 예정 금액이나 또는 최근 이용 대금 포인트 조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부가적으로는 이제 ATM 지점의 이제 위치랄지 주변에 그다음에 운영 시간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까지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국민들이 공공 앱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 앱과 누리집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도 다시 손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알차고 더 편리하고 더 쓰임새 있는 공공 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앱은 국민의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어떤 서비스를 또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서 민간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은 향후에 보다 나은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이 2000년도 후반임을 생각해 보면 고작 20여 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손바닥 위에 작은 화면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려온 편리함의 그 이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앱의 정보 보안 문제를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도모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